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는 바로 이 파란색 친구, 브렛입니다. 아마 최근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 얼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를 단순히 귀여운 개구리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파란색 캐릭터 뒤에는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거대한 야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코인베이스 같은 거대 기업이 이런 장난스러운 밈코인을 방관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밀어주는 것 같냐고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대중을 블록체인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강력한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브렛이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이더리움 레이어 2인 베이스 체인의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이 파란색 마스코트를 통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기업 전략과 토크노믹스를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브렛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브렛은 코인베이스가 건설한 거대 디지털 백화점, 베이스의 오픈을 알리는 대형 애드벌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상상해봅시다.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레이어 2 기술을 활용해 베이스라는 최신식 백화점을 지었습니다. 건물도 튼튼하고 보안, 에스컬레이터도 빠르며 속도, 무엇보다 입점 수수료도 쌉니다. 가스비.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백화점이라도 손님이 없으면 망하겠죠? 사람들이 백화점에 오게 하려면 멀리서도 눈에 띄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파란색 마스코트, 브렛입니다. 실제로 백화점 오픈 행사 때 하늘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보고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이끌고 가듯이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은 이 브렛라는 밈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고 베이스 체인이라는 백화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브렛은 베이스 생태계 내에서 시가총액, 거래량, 커뮤니티 규모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1위, 즉 대장주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브렛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베이스라는 플랫폼을 대중에게 알리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밈코인 중에서 하필 베렛일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압도적인 해자, 모트, 즉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입니다. 베렛의 뒷배경에는 무려 1억 1천만 명에 달하는 검증된 사용자를 보유한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보통의 밈코인을 사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갑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초보자들은 여기서 다 포기하죠.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다릅니다. 앱 내에 베이스 체인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 기존 사용자들이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즉시 온체인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코인베이스의 월간 거래 유저, MTU만 약 870만 명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이 흐르는 수도꼭지가 바로 베이스 체인이고 그 물을 가장 먼저 받아먹는 그릇이 바로 베렛인 겁니다. 투자자들은 베렛을 베타 자산으로 봅니다. 즉 코인베이스와 베이스 체인이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코인베이스 주식, 코인을 사는 것보다 변동성이 큰 베렛을 사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는 논리죠. 코인베이스 사용자가 베이스 체인으로 넘어와서 가장 먼저 사는 코인, 그 관문 효과가 바로 베렛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술과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밈코인의 생명은 서사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브렛은 태생부터 금수저입니다. 바로 전설적인 밈, 페페의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이죠. 브렛은 페페를 만든 작가 맷 퓨리의 원작 만화 보이즈 클럽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원작에서 브렛은 춤과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쿨한 캐릭터로 묘사되죠. 암호화폐 시장은 이 관계를 기가 막힌 성공 방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더리움의 왕이 페페라면 베이스의 왕은 브렛이다. 이보다 더 직관적이고 강력한 마케팅 문구는 없습니다. 이더리움의 페페가 이미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을 달성했듯이 베이스 체인이 성장하면 그 단짝인 브렛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뮤니티를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글로벌 밈 문화의 확장이며 컬트적인 팬덤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맷 퓨리의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브렛은 수천 개의 짝퉁 밈코인들과 차원이 다른 정통성을 확보한 셈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브렛은 현재 베이스 생태계의 절대 강자입니다. 베이스 체인 내 최대 탈중앙화 거래소인 에어로드롬과 유니스왑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종목이 바로 브렛입니다. 홀더 수, 즉 지갑 수는 약 90만 명에 육박합니다. 밈코인에서 홀더 수가 많다는 건 특정 고래,
대량 보유자가 물량을 던져도 시장이 받아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하루 전송 건수도 2만 건이 넘어가며 생태계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상장 현황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이비트, 게이트.io 같은 주요 거래소 현물 상장은 물론이고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선물 시장에도 입성했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상장은 현물 상장으로 가는 전 단계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 바이낸스 현물 상장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터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렛은 이제 단순한 잡코인이 아니라 베이스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축 통화급 위상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저는 이 현상을 미끼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매년 여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온체인 서머 캠페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반 대중을 거래소 밖, 즉 온체인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유동성 풀에 예치해서 이자 농사를 지으세요 라고 하면 알아들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귀여운 파란 개구리가 제2의 페페래 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훨씬 쉽고 직관적입니다. 밈코인은 대중을 유입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미끼입니다. 사람들이 브레트를 사기 위해 베이스 체인으로 넘어와서 거래를 할 때마다 가스비가 발생하고 이는 베이스 체인의 수익이 됩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베이스의 온체인 수익은 전체 레이어2 수익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직접 코인을 발행하면 증권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긴 밈코인을 지원하면 규제 리스크도 피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비공식의 미학이자 코인베이스의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투자자로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토크노믹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밈코인 투자가 위험한 이유는 개발자가 물량을 떠넘기고 도망가는 러그풀 때문인데요. 브렛은 이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첫째, 유동성 소각입니다. 초기 유동성 공급에 사용된 토큰을 영구적으로 태워버려서 개발자도 유동성을 마음대로 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무세금 정책입니다. 살 때도 팔 때도 거래세가 0%입니다. 이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중앙화 거래소들이 상장 심사를 할 때 매우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거래세가 있는 코인은 거래소 시스템에 통합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셋째, 소유권 포기입니다. 계약을 수정할 권한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몰래 코인을 더 찍어내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즉, 브렛은 장난처럼 보이지만 그 설계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실전입니다. 브레트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릿징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이스는 이더리움 위에 지어진 레이어2, L2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자산을 베이스 체인으로 옮겨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과정이 매우 복잡했지만 지금은 많이 쉬워졌습니다. 메타마스크나 코인베이스 월렛을 준비하고 공식 브릿지를 통해 ETH를 전송하면 됩니다. 베이스 체인에 ETH가 도착하면 유니스왑 또는 에어로드롬 같은 덱스에서 브레트로 교환, 스왑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트렌드는 L2의 가속화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거래 한번 하려면 수만 원의 가스비가 들지만 베이스에서는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가 이더리움의 거대한 유동성을 베이스로 그리고 브레트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렛은 단순한 코인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브렛을 베이스 생태계를 지탱하는 유동성 앵커라고 부릅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닷처럼 브렛은 베이스 체인에 들어온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브렛을 사러 베이스에 들어왔다가 수익이 나면 그 돈으로 베이스 생태계 내에 다른 작은 알트코인이나 NFT를 구매합니다. 즉, 브렛은 자금의 관문이자 생태계 전체로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인 셈입니다. 특히 베이스의 대표 덱스인 에어로드롬의 TB1, 총 예치 자산이 6억 달러를 넘어서며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브렛 거래상에서 나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 월렛 등 주요 인프라와 강력하게 연동되어 있어 베이스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브렛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 이것이 바로 동반 성장 효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냉철한 리스크 점검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리스크는 중앙화, centralization입니다. 베이스 체인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시퀀서는 현재 코인베이스가 주도하는 단일 주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 당국이 코인베이스를 강하게 제재하거나 시퀀서에 문제가 생기면 생태계 전체가 멈추거나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크립토 정신과는 거리가 있죠. 두 번째는 살인적인 변동성입니다. 브렛은 밈코인입니다.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심리와 유동성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언제든 고점 대비 80% 이상의 폭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시, 디젠 같은 경쟁 밈코인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유동성이 분산될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이 코인은 투자보다는 베팅에 가깝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브레트, 사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비트코인을 사십시오. 하지만 코인베이스라는 거대한 제국의 확장에 베팅하고 싶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즐기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브레트는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가장 매력적인 옵션 중 하나입니다. 브레트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가 웹3 대중화를 위해 선택한 가장 정교하고 대중적인 파란색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베이스 체인의 성공과 브레트의 운명은 묶여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파란색 물결에 가장 빠르게 올라타고 싶다면 브레트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DYO와 하십시오.